여보,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 미안해요.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40억이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슬롯머신 앞에서 모든 걸 태워버린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끝내 포기하지 않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충청북도 음성군 재래시장 골목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들, 그 앞에 놓인 플라스틱 바구니마다 묵은지며 배추며 고등어가 쌓여 있었죠. 오전 9시만 되면 아주머니들의 흥정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윤말복은 그 골목을 50년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집 반찬이 맛있는지, 어느 가게 주인이 덤을 후하게 주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른한 살의 말복은 허리가 굽었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걸음만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어? 이 배추 봐. 속이 꽉 찼어. 얼마예요? 3,000원만 줘. 말복은 흥정도 없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깎는 것도 귀찮았거든요. 그렇게 배추 한 포기, 무 2개, 고등어 3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말복이 사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 페인트도 벗겨진 곳이 많았지만 말복은 이곳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태춘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태춘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한 모양이었어요. 왔어? 응, 왔어요. 태춘은 73살이었습니다. 말복보다 2살 위였죠. 젊었을 땐 공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근처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110만 원. 거기에 말복이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1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살았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진 않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코트처럼 몸에 잘 맞는 삶이었죠. 아침을 먹고 나서 태춘은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말복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어요.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말복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태춘은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을 테니까요. 오후 2시쯤 말복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말복아, 나야. 순자. 순자는 말복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떡집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가게를 접은 사람이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 가는데 너도 갈래? 강원도? 응. 단풍 구경하러 가려고. 경치 좋대. 너도 나가야지.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말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원도라니. 그동안 남편하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는데 갑자기 여행이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글쎄, 돈도 들 텐데. 괜찮아. 버스비랑 밥값 합쳐봤자 얼마 안 들어. 그리고 우리 나이에 돈 아끼면 뭐해. 건강할 때 돌아다녀야지.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말복도 요즘 들어 생각했거든요.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 알았어. 갈게. 오케이. 그럼 토요일 아침 7시에 터미널 앞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말복은 조금 들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여행이라니. 젊었을 때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때 태춘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말복은 저녁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좀 다녀올게. 태춘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갑자기? 응.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야. 순자가 같이 가자고 해서. 태추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말복의 얼굴엔 오랜만에 보는 설렘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태추는 그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다녀와. 좋은데 가봐야지. 당신 고생 많았잖아. 고마워요. 말복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춘도 따라 웃었죠. 그렇게 평범한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춘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40년 부부 생활을 흔들어 놓을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말복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강원도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 단풍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말복은 며칠 동안 옷을 골랐어요. 낡은 옷장을 뒤져서 그나마 깨끗한 점퍼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고 머리도 빗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토요일 아침 말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추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말복은 조용히 짐을 챙겨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향했죠. 터미널 앞엔 순자와 또 다른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자, 그럼 출발하자. 4명의 노인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음성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말복은 창가에 기대어 풍경을 바라봤죠. 그렇게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우와, 진짜 예쁘다. 말복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단풍도 좋지만 우리 진짜 갈 곳은 따로 있어. 응? 어디? 조금만 더 가면 알게 될 거야.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더 달렸을 때 큰 건물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조명과 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찬 차들. 입구엔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강원랜드라는 것을요. 강원랜드 입구는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복은 멈칫했습니다. 순자야,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카지노지. 들어가 봐. 재미있어. 카지노? 나 그런 데 가본 적 없는데.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순자는 말복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말복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손이 떨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엄청난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어디선가 울리는 벨소리. 말복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저기 봐. 슬롯머신이야. 한번 해볼래? 순자가 가리킨 곳엔 빨간 의자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말복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나 드는데? 1,000원부터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말복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자꾸 권하니까 거절하기도 뭐했어요. 결국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래, 한 번만 해볼게. 말복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기계 앞에 돈을 넣자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크레딧 10. 순자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저 버튼 누르면 돼. 그럼 그림들이 돌아가. 같은 그림이 3개 나오면 당첨이야. 말복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그림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체리, 레몬, 숫자 7. 그림들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았어요. 다시 해봐. 말복은 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안 맞았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안 맞았습니다. 10,000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에이, 재수 없네. 말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좀 쓰렸어요. 10,000원이면 시장에서 반찬 3가지는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네 명은 카지노 안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순자와 다른 친구들은 계속 카지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지난주에 30만 원 땄어. 진짜? 나는 오늘 좀 따야 되는데. 요령이 있어. 기계마다 성질이 있거든. 말복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운인데 무슨 요령이 있다는 건지. 하지만 친구들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무슨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밥을 먹고 나서 친구들은 다시 슬롯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말복은 혼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루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죠. 한 번만 더 해볼까? 말복은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5만 원을 꺼냈어요. 아까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딸 생각이 났거든요. 5만 원이면 딸한테 용돈 줄 수 있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기계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크레딧 50이 떴어요. 말복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렀죠. 그런데 10번째쯤 눌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잭팟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말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화면 아래 숫자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50, 100, 200, 300. 숫자가 500에서 멈췄어요. 말복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0만 원을 딴 거였어요. 아줌마, 대박 났네요. 옆에 있던 낯선 사람이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말복은 얼떨떨했어요. 5만 원을 넣었는데 50만 원이 됐다니. 말복은 돈을 정산하고 나왔습니다. 손에 쥔 지폐 뭉치가 묵직했어요. 순자에게 가서 보여줬죠. 순자야, 나 50만 원 땄어. 진짜? 우와, 대박이네.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말복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평생 아껴서 모은 돈보다 더 쉽게 생긴 돈이었죠. 그날 저녁 말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추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단풍 예뻤어? 응, 예뻤어. 말복은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 밤 말복은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슬롯머신 화면이 떠올랐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림들, 번쩍이는 불빛, 잭팟 소리. 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복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장 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말복아, 이번 주도 갈 건데 같이 갈래? 말복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게. 태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또 강원도 갈게. 태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친구들이 또 가자고 해서. 단풍이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태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이랑 즐겁게 노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두 번째 강원랜드는 첫 번째보다 더 익숙했습니다. 말복은 이번엔 망설임 없이 슬롯머신 앞에 앉았어요. 10만 원을 넣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많은 돈이었죠. 하지만 운이 나쁜 날이었습니다. 10만 원이 1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말복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10만 원을 넣었어요. 이번에도 금방 없어졌죠. 에이, 오늘은 재수 없네. 말복은 20만 원을 잃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50만 원을 땄던 기억 때문에 20만 원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또 따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말복은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랜드에 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곧 일주일에 2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3번이 됐죠. 태추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너무 자주 강원도에 가는 거였어요. 여보,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친구들 있어야지. 말복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습니다. 태추는 더 캐묻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추는 화장실 물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나려는데 거실에서 말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야.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태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00 넣었는데 싹 날아갔어. 미치겠네. 다음엔 배팅을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배팅? 태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슬롯 머신이 오늘 왜 그렇게 안 터지는지 모르겠어. 다음에 잭팟 한 번만 터지면 다 만회할 수 있을 텐데. 태추는 침대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박? 아내가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말복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추는 자는 척했어요. 하지만 눈은 뜨고 있었죠.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태추는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말복이가 도박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태추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 후로 말복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카지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를 봤습니다. 어떤 기계가 잘 나온다는 후기도 읽었죠. 오늘은 뭔가 좋은 날인 것 같은데. 말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춘이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어요. 뭐가 좋은 날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말복은 휴대폰을 치우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강원랜드 생각뿐이었어요. 오늘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난주에 100만 원을 잃었으니까 오늘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 또 강원도 가는 거야? 태춘의 목소리에 뭔가 걸렸습니다. 말복은 짜증이 났어요. 왜 그래? 내가 어디 가는 게 그렇게 신경 쓰여? 당신도 경비실에서 매일 나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알았어. 그럼 안 나가면 되지. 말복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추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화를 내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대한 적이 없었는데 결국 말복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길도 훤히 알았죠. 어느 버스를 타야 하고 몇 시에 출발하는지 다 외웠어요. 강원랜드에 도착하자 말복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슬롯머신 구역으로 갔어요. 자신만의 단골 자리가 생겼습니다. 구석 쪽 3번째 줄, 5번째 기계. 그 자리에 앉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 오늘도 오셨네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보는 얼굴이었어요. 말복도 인사했죠. 네, 왔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저 기계에서 잭팟 터졌어요. 진짜요? 어느 기계요? 저기 앞에 빨간 불 들어온 거요. 말복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엔 이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오늘 가져온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탄 적금을 해지한 돈이었죠. 원래는 손자 돌잔치 비용으로 모아둔 거였어요. 괜찮아. 오늘 따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말복은 100만 원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크레딧 1000. 버튼을 눌렀어요. 1번, 2번, 3번. 계속 눌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이 20만 원이 됐습니다. 20만 원이 5만 원이 됐죠. 말복은 초조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다시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딸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은 오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도 1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말복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0만 원. 손자 돌잔치 비용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에휴. 말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재수 없으셨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 따실 거예요. 네. 말복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카지노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봤죠. 산이 지나가고 하늘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습니다. 태추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말복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손자한테 좋은 돌상도 차려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다음엔 딸 수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잃었으니까 다음엔 터질 거야. 그게 도박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잃으면 잃을수록 다음에 딸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말복도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돌잔치 비용 준비됐어요? 그게. 말복은 말을 흐렸습니다. 다음 주가 돌인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미안하다. 돈이 좀 다음 달에 줄게. 에이, 엄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말복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태추는 그날 저녁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춘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래요? 근데 말복 씨 요즘 자주 강원도 간다던데. 태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서 봤대요. 혼자 버스 타는 거 강원행이었다던데. 혼자? 네.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태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친구들이랑 간다더니 혼자 다녔던 거죠. 근데 태춘 씨 강원도 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죠? 뭐가 있는데? 강원랜드요. 카지노. 혹시 말복 씨가? 동료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태춘은 알아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태춘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태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복이가 정말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 돈을 거기에 쓰고 있는 걸까? 태추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어요. 직접 물어볼 용기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말복은 또 나갔습니다. 태추는 아내가 나간 후 집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도 뒤졌어요. 그러다 화장대 및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엔 종이 뭉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태추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습니다. 강원랜드 영수증이었습니다. 1장, 2장, 3장. 아니, 수십 장이었어요. 날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영수증이었죠. 태추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중엔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심지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야?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억 단위일 수도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났을까? 우리 집엔 그런 돈이 없는데. 태추는 영수증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복이 돌아온 거였어요. 말복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태춘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손에 뭔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태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종이들을 말복 쪽으로 내밀었어요. 말복은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강원랜드 영수증이었습니다. 말복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서랍에 있더라. 당신이 숨겨놓은 거 아니야? 말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변명할 수도 없었죠.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당신 도박하고 있었던 거야? 태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복은 고개를 돌렸어요. 도박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재미? 이게 재미야? 태춘은 영수증을 흔들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영수증도 있어. 1,000만 원. 우리가 1년 동안 모아도 안 되는 돈이야. 이걸 어디서 났어? 말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말해봐. 이 돈 어디서 났어? 우리 저축한 거 쓴 거야? 그래. 말복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태춘의 귀엔 천둥처럼 들렸어요. 미쳤어? 그 돈이 얼만데? 손자 돌잔치 비용도 거기 있었고 보일러 고칠 돈도 있었잖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태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내는 고함이었어요. 말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안 갈게. 정말 다시는. 그 말 믿을 수 있어? 태춘의 목소리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말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기도 자기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침대가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복은 정말로 강원랜드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지었습니다. 태춘과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말복의 마음속엔 여전히 강원랜드가 있었어요. 밤마다 슬롯머신이 꿈에 나왔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화면, 잭팟 소리, 돈 세는 소리. 꿈에서 깨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복아, 요즘 왜 안 와? 강원랜드 안 가? 요즘 좀 바빠서. 무슨 바쁜 일이 있어? 우리 내일 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좋은 정보 있거든. 좋은 정보? 응. 요즘 어떤 기계가 잘 터진다는 거. 나도 어제 200 땄어. 말복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200만 원. 그 돈이면 손자 돌잔치 비용을 다시 마련할 수 있었어요. 진짜? 그럼 너도 와. 같이 한번 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말복은 망설였습니다. 남편한테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가서 따면 돼. 그럼 모든 게 해결돼. 다음 날 아침 말복은 태춘이 경비실로 나간 후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엔 마지막 남은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딱 이것만 쓰고 끝낼 거야. 말복은 버스를 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2시간 후 강원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왔구나. 자, 얼른 들어가자. 두 사람은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복은 자기 단골 자리에 앉았어요. 100만 원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딸 거야. 꼭 딸 거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운은 오지 않았어요.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50만 원이 20만 원이 됐죠. 20만 원이 10만 원이 됐어요. 말복은 초조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옆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말복아, 오늘 재수 없나 보다. 그만할까? 아니야. 조금만 더. 말복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만 원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복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0만 원. 마지막 남은 돈까지 날린 거였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태추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말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경비실 동료가 봤어. 당신이 강원도 가는 버스 타는 거. 말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춘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또 갔다 온 거지? 약속 안 지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돈은? 또 얼마나 잃었어? 말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추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끝났어. 태추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말복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문자였어요.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말복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였거든요. 나 뭘 한 거지? 말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돌잔치 얘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엄마, 돌잔치 비용 아직도 준비 안 됐어요? 말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춘이 대신 말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태추는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태추는 말복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손자 돌잔치도 제대로 못 해주게 됐잖아. 말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추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복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휴지통에 뭔가 버리려다가 그 안에 있는 종이를 봤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펼쳐봤더니 로또 영수증이었어요. 태춘이 산 로또였죠. 그런데 거기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말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서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했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맞았어요. 1등이었습니다. 말복은 손이 떨렸습니다. 당첨 금액을 확인했어요. 40억 원. 40억. 말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복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0억. 그 엄청난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등 당첨이었죠. 말복은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추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 태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말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당신이 산 로또지? 그래서? 당첨됐어. 얼마? 40억. 태추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확 돌려서 말복을 봤어요. 뭐라고? 40억이야. 1등이야. 태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복에게 달려와서 종이를 낚아챘어요. 눈으로 확인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내가 확인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억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추는 일찍 일어났어요. 말복도 일어났죠. 오늘 은행 가야 돼. 당첨금 받으러. 같이 갈까? 아니, 내가 혼자 갈게. 태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40억이 당첨됐어도 아내에 대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태춘은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서 당첨금 수령 절차를 밟았어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 32억 정도가 남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내일 오전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추는 말복에게 말했어요. 내일 입금된대. 그래. 말복의 목소리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추는 냉담했어요. 근데 이 돈은 내 돈이야. 당신 돈 아니야. 뭐? 당신은 우리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말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 부부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해? 태춘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말복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말복의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40억이 눈앞에 있는데 손 뗄 수 없다니. 머릿속에서 갖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남편 혼자 다 가질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돈은 태춘 통장에 입금됐어요. 32억. 평생 처음 보는 잔액이었습니다. 태춘은 통장을 꺼내서 말복에게 보여줬어요. 봐. 이게 우리 돈이야. 아니, 내 돈이지. 말복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이 돈 어떻게 쓸 거야?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나도 좀 쓸 수 있어? 태추는 말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쓴다고? 또 강원랜드 갈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당신한텐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말복은 울컥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기도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당신 아내잖아.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려. 두 사람은 또 싸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말복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죠. 말복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했습니다. 40억이 있는데 한 푼도 쓸 수 없다니. 그때부터 말복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돈을 가져가면 어떨까? 딱 몇 천만. 그걸로 강원랜드 가서 따면 남편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온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일주일 후 태춘이 경비실에 출근한 사이 말복은 움직였습니다. 태춘의 서랍을 뒤져서 통장과 도장을 찾았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춘 생일이었거든요. 말복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5억 인출하고 싶은데요. 5억이요? 고액이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편 통장인데 제가 대신 찾으러 왔어요. 그러시면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말복은 당황했습니다. 위임장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럼 3천만 원만 찾을게요. 3천만 원이시면 가능합니다. 직원은 돈을 세어서 건넸습니다. 말복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어요.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복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였어요. 이 돈으로 강원랜드 가면 딸 수 있어. 크게 따서 갚으면 남편도 모를 거야. 다음 날 말복은 3천만 원을 들고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순자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에 들어서자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았죠.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따야 돼. 꼭 따야 한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만 운은 오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어요. 2천만 원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1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됐죠. 말복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기계로 옮겼어요. 이번엔 룰렛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돈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이 100만 원이 됐어요. 말복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 1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슬롯머신 버튼을 힘껏 눌렀어요. 하지만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말복은 의자에 힘없이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알면 어쩌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태추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또 거짓말이야? 태추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어. 3천만 원이 인출됐다고. 당신이 찾아간 거지? 말복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돈 어디다 썼어? 말복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추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말해봐. 어디다 쓴 거야? 강원랜드. 뭐? 강원랜드에서 다 잃었어. 태추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구나. 말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따서 갚으려고 했어. 따서 갚아? 그게 되는 줄 알았어? 태추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여보,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말복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태추는 돌아서 버렸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말복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복은 가방을 챙겼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죠. 말복은 친구 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찜질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복아, 너 어디 있어? 태춘 씨가 찾고 있어. 나 집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말복은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로또 당첨된 것, 3천만 원 가져간 것, 강원랜드에서 다 잃은 것.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말복아, 너 어쩌려고 그래? 나도 몰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를 끊고 말복은 찜질방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40억이 있었는데 그걸 다 망쳐버렸어. 말복이 집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추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있었어요. 빈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들이 그리웠죠. 아침에 일어나도 말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태추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죠. 경비실에 출근해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태춘 씨, 요즘 안색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복 씨랑 싸웠어요? 태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저녁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잔 자리였죠. 이제는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태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말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돈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아니야. 잘못한 건 말복이야. 나를 속이고 도박을 한 건 말복이라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보고 싶었고 미우면서도 걱정됐어요. 이틀 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춘 씨, 나 순자예요. 순자 씨. 무슨 일이야? 말복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태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복이가 어떻게 됐어? 지금 강원랜드에 있어요. 뭐? 또 도박하러 간 거예요. 돈도 없는데
누구한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태추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찾아가 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태춘 씨가 와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태춘은 옷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지갑을 넣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가는 버스를 탔어요. 2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갔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말보기를 데려와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40년 산 부부인데. 버스가 강원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태추는 내려서 카지노 입구로 걸어갔어요. 높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저 안에 말보기가 있구나. 태추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입장권을 받았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슬롯머신 소리, 사람들의 환호성, 벨소리. 태추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기계 앞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하거나 절망적이었죠. 간혹 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태추는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슬롯머신 구역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구석자리에서 말복을 발견했습니다. 말복은 기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엔 초점이 없었죠. 말복은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기계적으로 무표정하게 마치 기계의 일부가 된 것처럼요. 태추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말복 옆에 섰어요. 하지만 말복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말복아. 태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말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춘을 봤습니다. 여보. 말복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태춘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따려고. 따려고? 뭘 딸 수 있는데? 말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버튼을 또 눌렀습니다. 태추는 말복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열흘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푹 꺼졌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 밥 먹은 사람 얼굴이 그래. 태추는 말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말랐습니다. 집에 가자. 안 가. 왜? 못 가. 나 더 따야 돼. 그래야 당신한테 갚을 수 있어.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갚을 거 없어? 그냥 집에 가자. 안 돼. 40억이 있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3천만 원도 잃었고. 말복은 흐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 당신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태추는 말복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말복은 태춘의 품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자. 태추는 말복을 일으켰습니다. 말복은 휘청거렸어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태춘이 부축했죠. 두 사람은 카지노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말복은 떨었어요. 태추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말복에게 입혔습니다. 춥지? 응. 조금만 참아. 버스 타러 가자.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말복의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태추는 말복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미안해. 말복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
많이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당신을 버릴 순 없잖아. 태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돈 때문에 헤어질 순 없지. 하지만은 없어. 이제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당신 밥 안 먹은 지 며칠 된 것 같은데. 말복은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랐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말복은 태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태춘은 말복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집에 가면 된장찌개 끓여줄게. 응.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거짓말. 진짜야. 40년 동안 먹었는데 질리지도 않더라. 말복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넘고 터널을 지났어요. 2시간의 여정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길게 느껴졌습니다. 음성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어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어요. 5층까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태춘이 불을 켰죠. 익숙한 공간이 보였어요. 앉아 있어. 내가 밥 할게. 태춘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복은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밥을 해준 사람은 자기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해주고 있었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이제 그만 울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후 밥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어요. 먹어. 응. 말복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짜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밥을 먹고 난 후 말복은 씻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어요. 더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초라해진 적이 없었죠.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태추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복은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복아. 태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말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돈은 얼마나 남았어? 태춘이 물었습니다. 말복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천만 원 잃고 통장에 29억 정도 남았을 거야. 29억. 태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32억이었는데 벌써 3억이 줄었어요. 말복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박 또 할 거야? 말복은 태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모른다니?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안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 서. 말복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춘은 말복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병원 가자. 도박 중독 치료하는 데 있잖아. 병원? 그래. 당신 혼자 힘으론 안 될 것 같아.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해. 말복은 망설였습니다. 병원이라니. 자기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맞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죠. 알았어. 가볼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의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친절한 얼굴이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말복은 처음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태춘이 손을 잡아줬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도박을 끊고 싶어서요. 얼마나 하셨어요? 3달 정도요. 강원랜드에 다녔어요.
얼마나 잃으셨나요? 말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천만 원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말복의 증상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주 가는지, 돈을 잃어도 계속하는지, 다른 생각은 안 나는지. 말복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4~5번 갔던 것, 돈을 잃어도 멈출 수 없었던 것, 밤낮으로 강원랜드 생각만 했던 것. 전형적인 도박 중독 증상이네요.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시죠. 의사는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약도 있었고 상담 일정도 잡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말복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한데 돌잔치 비용 아직 못 받아서요. 다음 주가 돌인데. 말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 돌잔치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게 200만 원만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 말복은 태춘을 바라봤습니다. 태춘이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 나야. 아버지, 돌잔치 비용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춘은 말복에게 말했어요. 200만 원 보내줘야겠다. 응. 미안해.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됐어. 지나간 일이야. 이제라도 챙기면 되지. 태춘은 그날 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일주일 후 손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2사람은 식당으로 갔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친척들. 손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말복은 손자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돌 축하해. 손자가 웃었습니다. 말복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복은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봤어요. 손자 사진이었습니다. 귀엽지? 태춘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귀여워. 손주 때문에라도 건강해야 돼. 같이 크는 거 봐야지. 말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 했어요. 며칠 후 말복은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게 힘든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요즘은 어때요? 강원랜드 가고 싶은 마음 드나요? 드는데요. 그래도 참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힘들 때마다 뭐 하세요? 남편이랑 산책하거나 손주 사진 보거나. 좋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도박 말고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게 중요해요.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춘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의사 선생님이 뭐래? 잘하고 있대. 계속 이렇게 하래. 그럼 됐네. 태춘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2사람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2사람은 별말 없이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말복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슬롯머신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가면 크게 따서 다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안 돼. 나 치료받고 있잖아.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생각은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괴로웠어요. 강원랜드에 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춘이 경비실로 나간 후 말복은 지갑을 들었습니다. 현금이 50만 원 있었어요. 태춘이 생활비로 준 돈이었죠. 이 돈으로 한 번만. 말복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뭔가가 보였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액자였습니다. 결혼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말복과 태춘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말복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말복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외투를 벗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나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말복은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했죠. 태춘이 퇴근했을 때 말복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했어? 응. 오랜만에 해봤어. 맛있겠는데.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태춘은 몰랐어요. 말복이 오늘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하지만 말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과 밥을 먹는 게 좋았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말복은 침대에 누워서 태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나 포기 안 하고 데려와줘서. 태춘은 말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내 아내잖아. 당연한 거지. 말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슬롯머신 대신 남편의 손이 느껴졌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말복은 꾸준히 병원 상담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갔습니다. 약도 잘 먹었죠. 태춘은 항상 함께 따라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강원랜드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다른 즐거움을 찾았죠. 말복은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반찬거리를 사면서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말복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건강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잘하시네. 건강이 제일이지. 집에 돌아오면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정성껏 만들었어요. 태춘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춘도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말복이랑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였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두 사람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바람도 선선하고. 손주 보러 이번 주말에 갈까? 좋지. 며느리한테 연락해 볼게.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걸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말복은 화장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직 강원랜드 영수증들이 남아 있었어요. 말복은 그걸 전부 꺼냈습니다. 태춘을 불렀어요. 여보, 나 좀 와봐. 왜? 이거 좀 보여줄 게 있어. 태춘이 왔습니다. 말복은 영수증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다 태워버리려고. 같이 해줄래? 태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우자.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양철통을 가져왔어요. 말복은 영수증을 하나씩 구겨서 통에 넣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어요. 태춘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올라갔습니다. 검은재가 하늘로 날아갔죠. 말복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잘못된 선택들, 후회들, 슬픔들, 전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말복이 말했습니다. 응, 다 끝났어. 태춘도 대답했어요. 마지막 영수증이 타서 제가 됐습니다. 말복은 손을 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여보, 약속 하나 할게. 뭔데? 다시는 강원랜드 안 갈게. 진짜로, 절대로. 태춘은 말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믿어. 두 사람은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여보, 남은 돈 어떻게 할까? 말복이 물었습니다. 통장엔 아직 29억이 남아 있었어요.
글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들한테 좀 줄까? 집도 사야 할 텐데. 그래도 되고.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돈이 많으면 버릇 없어지거든. 그럼 얼마나? 억 단위로 주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씩 쓰면서 살고. 말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 같았어요. 며칠 후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들은 손자를 안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태춘이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소파에 앉았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어.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로또요? 얼마나요? 30억 정도. 뭐라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죠? 진짜야. 그래서 너희한테 줄 게 있어. 태추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2억이야. 집 살 때 보태 써라. 2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많은 거 아니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잘 쓰기만 해라. 그리고 손주 잘 키우고. 네. 열심히 키울게요. 아들 내외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손자를 안고 나가는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잘한 거 맞지? 말복이 물었습니다. 잘했지. 우리 돈 다 가지고 있어도 쓸데없어.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우린 뭐 할까? 그냥 살면 되지. 지금처럼. 태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선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든 부산이든. 둘이서 천천히 다녀보자. 말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가자. 다음 주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말복은 긴장했지만 태춘이 손을 잡아줬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고 하늘이 맑았어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요. 예쁘다. 그러게. 여보, 우리 여기서 사진 찍을까? 그래.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이었어요. 말복은 그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엔 횟집에 갔습니다. 싱싱한 회를 먹었어요. 태추는 소주를 한 잔 했고 말복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맛있다. 그러게. 오길 잘했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자. 그래. 건강할 때 다녀야지. 밤엔 펜션에서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말복은 태춘의 손을 잡고 잤습니다. 사흘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이 반가웠어요. 말복은 짐을 풀고 청소를 했습니다. 태춘은 경비실로 출근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말복은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고등어구이. 태춘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태춘은 손을 씻고 상에 앉았습니다. 말복도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왔어요. 별 내용 없는 드라마였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봤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태춘이 도와줬습니다. 말복이 설거지하면 태춘이 물기를 닦았죠. 여보, 내일 손주 보러 갈까? 좋지. 며느리한테 연락해봐. 말복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다고, 내일 오라고. 내일 가래. 그래. 그럼 선물이라도 사가야겠네. 뭐 사갈까? 손주 좋아하는 거. 장난감이나 옷. 알았어. 내일 시장 가서 살게. 밤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반짝였죠. 여보, 응? 우리 행복하지? 태춘은 말복을 바라봤습니다. 말복도 태춘을 봤어요. 응, 행복해. 돈만이 있어도 이게 제일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둘이 있는 게. 태춘은 말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 말복은 태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했어. 내가 바보짓 많이 했지.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고마워. 나 버리지 않아줘서. 당연하지. 40년 산 부부인데.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어요. 말복은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됐죠. 많이 좋아졌거든요. 강원랜드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 나올 때도 있었지만 깨고 나면 잊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 먹는 사람,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 밤에 손잡고 자는 사람. 말복과 태춘은 아파트 경비실 앞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기 봐. 단풍 들었네. 말복이 가리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예쁘다. 작년엔 강원도까지 가서 봤는데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러게. 멀리 갈 것 없어. 여기가 제일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좁았고 집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그들은 잃은 것이 아닌 지켜낸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요.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